자, 자, 그 다음 주제는요, 제가 제목을 짜장면과 짬뽕 이야기를, 주제가 짜장면과 짬뽕입니다.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살짝 한번 여쭤볼까요?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1번, 짬뽕 좋아하시는 분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중국집에 갔다. 뭘 먹을까?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1번,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 2번. 제가 이 꼭지로 잡은 이유는 빡빡이님 들어와 계신가요? 빡빡이님께서 어저께 댓글을 하시면서 글래지에이터님 짬뽕 좋아하시는군요. 우리가 짜장면. 짬뽕 밥이 나왔습니다. 아, 예. 짬뽕에 밥을 섞으면 또 괜찮죠. 2번, 예, 1번. 그래도 중국집은 짜장이죠.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중국집에 가서 이 식사를 하면서 짜장면 맛있어. 이 짜장면이 최고야. 중국집은 짜장이지 했는데 저쪽에서 짬뽕 먹으면 아저씨 잘 모르시네. 그래도 짬뽕이죠. 술 한잔하고 아침에 짬뽕 한 그릇 에이 무슨 소리. 그래도 중국집 옛날에 말이야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짜장면의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짬뽕 드시는 분이 아이고 아저씨 그건 구닥다리 옛날 구닥다리라고요? 그러니까 딱 감정이 살짝 상해요. 그때 바로 옆에서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에이 두 분 그렇게 싸우신데 그래도 짜장이죠. 옆에서 한 분이 딱 거드니까 짜장이 두 사람, 짬뽕이 한 사람이 되네. 이제 짬뽕이 밀립니다. 그럼 짬뽕이 그때부터 이제 전문 지식이 딱 나옵니다. 아저씨 짜장면은 그런 게 있지만 짬뽕은 말이죠. 뭐가 들어가고 해물이 어떻고 이거 이게 낙지 문어 다리가 들어가면 쫙 설명을 하는데 그 옆에 딱 있는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짬뽕 국물이 최고. 이제 2대2가 됩니다. 2대2가 돼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짜 먹을 줄 모르시네. 모른다고? 당신 몇 살이야? 딱 이때는 말이 딱 꺾이면서 이게 그죠? 말이 짧아지죠. 그 다음에 나이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가 나오면은 이제 몇 년도 이걸로 이제 눌러버리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몇 살이야? 아저씨 나이가 뭔 중요합니까? 참 젊은 사람 말하는 게 말이 짧네. 아저씨가 이때부터 대판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짜장면과 짬뽕의 싸움입니다. 그죠? 빡빡이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을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친구와 나. 그러나 지금은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갈라졌다. 친구와 나의 공통점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지 않으면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야, 이 두 친구분 참 대단하시네요. 네, 친구인데 서로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대통령 후보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으면 투표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투표를 포기한다고요? 그럼 정치 사이트에서 댓글 달지 마십시오. 정치는 최고가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님이십니까? 아이들한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가 아니라서 난 다른 아버지 찾아갈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 다시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분이 다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깊어집니다. 우리 이은하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나와서 한마디 또 거두시고요. 만만두콩님이 그때부터 어저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열심히 새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댓글로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과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 이재명 지사님, 이낙연 당대표님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로 나뉘어서 막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나 혼자 열심히 바깥에서 떠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명 아니면 안 돼. 민주당은 끝났어. 이재명이 있는 한 둘로 갈라져서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다. 비극이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 밑에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이 답입니다. 또 이제 이성환 선생님 또 거두시고요. 우리 김호규 선생님 찌똑이 다 놓쳤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음은 우리 이병주 선생님, 다음은 또 이재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빡빡이님께서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명박 지지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이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 비극이다. 민주당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졸지에 전부 10년 뒤로 밀고 가십니다. 이렇게 다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 신상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할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를 할까?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이재명 지사님 참 좋아합니다. 왜? 팍팍 밀어가고 행정을 하면서 저만큼 행정을 펼치는 사람 참 드물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낙연 대표님이요? 참 점잖으십니다. 점잖으시고, 군에 치면, 장수로 친다면 덕장이십니다. 덕장. 우리 그저 이재명 지사님은 맹장, 아주 용맹한 맹장, 맹장과 덕장.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뭐 좋은 말로 하면 유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좀 물러 터진 느낌이 그 점은 좀 싫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 예. 너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좋지만, 예. 그런 어떤 좀 덕이 모자란 그런 부분들은 좀 싫습니다. 좋은 점 있고 싫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분을 지원하고 밀어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동안 내년 대선까지 가는 시간이 적게 남아있는 동안만큼 제가 비판의 목소리를 줄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찍을 것입니다. 그걸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 생각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이 자판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우리가 이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자이고 또 이런 댓글을 달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분들은 어제 오늘 이쪽 지지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2000년도 1990년도 말 노무현인 사람 처음 알았을 때 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혹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미안한 마음에 그때 이제 노사모 회원이 되고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회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여기 있는 사람들 괜찮네 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년 전부터 우리 가족인 분도 계실 테고 10년 전부터 그런 분도 계실 테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매료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알게 되면서 또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든 이제 프로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죠? 그런 분들께서 짜장면, 짬뽕 하고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 제 방송에서 그 댓글 달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그냥 우리 어저께 보셨지 않습니까? 뭐 갈아 마신다까지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너를 뭐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똑같은 우리 탕수육을 하나 놔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또 나뉘지 않습니까? 오늘 자꾸 중국 음식이 자꾸 나오는데 찍어 먹는 게 맛있을까요? 부어 먹는 게 맛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왕 시작한 거 아까 짜장면 짬뽕 했지만 찍먹 좋아하시는 분 1번 부먹 좋아하시는 분 2번 부먹이 원조입니다. 원조는 이 탕수육에 확 소스를 부어서 나왔기 때문에 부먹이 1번입니다. 일단은 부먹한테 먼저 1번 주십시다.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소스를 별도로 가져와서 이렇게 탁 찍어 먹는 게 묘미가 있다고 해서 찍먹이, 그래서 이제 부먹 찍먹이라는 용어 자체가 태어난 것도 부먹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턴이 탄생한 것이 찍먹인데, 자, 부먹을 좋아하시는 분 1번, 찍먹을 좋아하시는 분 2번, 부먹과 찍먹. 네. 엄마의 바다님, 전 죽어도 짬뽕밥. 짬뽕을 드시고 밥을 나중에 말아 드세요. 예, 둘 다요. 네, 좋습니다. 예. 아니, 편하게 가서, 야, 부먹 먹을래, 찍먹 먹을래,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릇 하나 더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절반은 그대로 놔두고, 절반은 그릇 하나 별도로 두고, 거기다가 한쪽에 소스를 싹 부으면, 부먹 절반, 찍먹 절반 놔두고,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아들, 딸과, 가족끼리 편하게 얘기하면서 부먹도 먹고 찍먹도 드세요. 뭐가 좋냐고 따지지 마시고 숫자 나누지 마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남으면 싸달라고 하세요. 싸달라고 하는 것도 이걸 소스로 확 부어서 싸달라고 하면은 그 가게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소스를 좀 별도로 해주실래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집에 가서도 또 나눠 드시려고 그러면 조금은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서비스 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아니면 나는 안 찍을 거야, 이낙연 대표 아니면 안 찍을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 논쟁 우리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서 다른 유튜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십시다. 왜? 우리 아직까지 뭐 해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언론개혁 빨리 해야 되는데 언론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더 큰 스피커가 돼야죠. 왜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마땅한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쓸어 앉자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댓글을 쭉 보면서 오늘은 이 댓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오늘 하루 가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빡빡이님 뭐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손해 봐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만만두콩이님도 그렇습니다만, 또 이병주 선생님 너무 강력하게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지만 기간은 1년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죠? 승리하고 또 우리 정권을 연장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저께 또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실크로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자영업을 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200만원은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닥민심 땡땡땡땡 해놓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이 찡하게 아파요. 왜냐면 자영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이 미납될 정도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직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국민연금도 줘야 되고, 그거는 경영자의 의무지만 다 못 주는 경우는 그걸 뭐 국민연금 또 어려움이든지 이러한 것을 못 낼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재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미납된 국민연금을 까줘야죠. 그걸로, 그 재난지원금으로 그 미납된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제외되는 것이 룰이고 그것이 규정이라 그러면 참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부동산 그 대란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 제1금융권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너무나 이자가 낮기 때문에 재산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1순위로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까? 뭐 그걸 아니까 LDT라고 하는 걸로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를 하고 대출 한도를 제하고 한다고 해도 금융은 속성상 자산이 많은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본인이 아니면 차명을 하든 무료를 하든 은행에서도 자기들을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제1금융권이라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게 까마득한 먼 일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제2, 제3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제3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제3금융권까지도 써야 됩니다. 근데 제3금융권을 썼다는 이유가 신용을 팍 하락시키는 데에 또 영향을 줍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쪽까지 내려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신용을 팍 낮춰버리니 제1금융권의 무언가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죄송하지만 옛날에 그쪽 접속을 하셨네요. 뭐 저기 얼마를 쓰신 적이 있네요. 손바닥 보듯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러한 바닥 민심 곳곳에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언론 개혁 참 말씀 주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빡빡이님 또 빡빡이 오늘 많이 등장하신데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국회는 전혀 일을 안 했습니다. 참 이해찬 대표님, 이해찬 전 총리님은 우리 그저 정치 사상의 굵직한 한 획이십니다. 획이십니다. 참.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이해찬 세대? 이해찬 세대 기억나십니까?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저희 교육부 장관 하셨을 때 그때 제도 그래서 그 당시에 다녔던 애들을 그때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또 조중동도 그렇고 얼마나 또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의 이해찬 교육부 장관님으로 계시면서 생각하고 얘기했던 부분들대로 우리 교육이 흘러왔다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좌절된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게 좌절됐던 것이 따지고 보면 프랑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처럼 이렇게 쭉 되면서 어떤 계급 서열화되고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됐던 그런 배경적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니 안 맞니? 그죠? 상당히 큰 대수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건물 저기 11층에 계십니다. 거기 사무실이 계십니다. 퇴임하시고 바로 여기 계신데 한번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당대표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밑에 참모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신 대표 요즘 상황 근황이 어떤가 하면서 궁금해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딱 느낌에 제가 천안함 때문에 고생하는 걸 다 아니지 아시니까 또 천안함 초기에 또 꼬박꼬박 제가 보고를 드렸고 천안함 첫 재판 때 이 방청석에 오셨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때 변협 회장님하고 그러니 이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으니 마음이 쓰이셨겠죠. 또 민주당 당대표로 계시면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부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굉장히 저쪽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께서도 이 사건은 참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참 풀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 또는 신대표 고소하지만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주셨던 분들 계신데 예찬 대표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근황이 어떤지 궁금해하시고 그 참모분이 밥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와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만둬서 마음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바쁘시기도 하지만 한번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한번 또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꼭 뵙고 얘기를 제가 또 인터뷰 모실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참 정말 굵은 획이십니다. 정말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당대표 물러나셨지만 내년 대선 때까지 어떤 중심을 꽉 잡아주실 분이십니다. 예찬 당대표님 또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또 그런 말씀 주신 분 계십니다. 천안함 세월호 정권이 바뀌면 진실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너무 깜깜해서 실망이다. 금년 중으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요. 월요일 제가 화수목금 아침에 6시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화수목금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방송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지금 서울에 와 있기도 하지만 월요일 날 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에 그 중요한 일이 뭔지는 월요일 아침에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지금 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의 뭐 각하 문제로 해서 기자분들도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실 겁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월요일 아침에는 방송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일찌감치 기사 쓰실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준비를 해서 이제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아침 6시에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어저께 댓글로 물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방송에 기대를 하십니까? 도설천님 고맙습니다.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구현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그 길로 갈라 그러면은요, 뭐 누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정치권이든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은 어떤 뭐 보훈처가 됐든 뭐 사실 제가 보훈처의 그 사실관계 증명 아니면 뭐라 그러면 되죠? 정보 공개. 국가보훈처에 정보 공개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여기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제가 진정서를 넣었던 것은 작년 9월입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는데 조중동이 떠들어주니까 그것이 표면 위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선거 앞두고 국가보훈처에는 제가 정보 공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가보훈처장께서 누굽니까?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님이신데 세월호 당시에 해군참모총장이셨습니다. 그리고 통영함을 2번이나 출동을 명령을 내렸는데 누군가로부터 저지하는 연락을 받고 저지가 됐죠. 첫 번째 저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또 출동을 명령을 한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또 좌절시킨 거죠. 그리고 그 괘씸죄로 나중에 소송까지 당하고 그것도 횡령 그저 방산비리 쪽으로 몰아가서 재판까지 받게 하고 결국 무죄로 풀려나셨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그 당시에 세월호에 통영함을 출동하려고 할 때 누가 저지시켰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직에 계실 때 그때 누군가로부터 고위층으로부터 압박을 받으신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누군가로부터. 그럼 누군가는 밝혀야죠. 그거는 직무입니다. 본인의 직무입니다.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저지를 시켰습니까? 그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보훈처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많이 널리 알려주십시오. 또는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가족분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그 노력 한번 같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행동을 해보자. 요거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세월호에 대한 특위가 민주당에 있으면 특위위원장이 누군지, 위원은 누군지 아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의원실에 하나라도 자료를 보내거나 이거 한번 봐라든지 그러한 것이 가만히 방송을 들으시고 나 혼자 느낀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우리 방송의 가족분들과 그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7시가 다 되었군요.